여러분은 농협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든든한 동반자, 혹은 지역 경제의 핵심 금융기관을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농협재단은 농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소외된 농촌 복지 증진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곳입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가 다시 농촌의 미래를 위해 쓰인다는 믿음, 그것이 농협재단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보고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재단의 진짜 주인이 정말 농민이 맞느냐고 말입니다. 감사 결과가 드러낸 농협재단의 모습은 숭고한 복지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퇴직한 고위 임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후배들이 던져주는 일감을 독식하고 기본 중의 기본인 인사체계조차 무시되는 그들만의 왕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협의 민낯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왜 농협재단이 수의계약의 천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하고 끈끈한 농협 패밀리의 카르텔이 어떻게 농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99.8%의 경이로운 기록, 수의계약 천국. 가장 먼저 살펴볼 데이터는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상식적으로 공공의 성격을 띤 기관이라면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농협재단에게 상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약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농협재단이 체결한 물품 구매 및 공사 계약은 총 87건입니다. 금액으로는 무려 623억 원에 달하죠. 자, 이 중에서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거친 계약은 몇 건일까요? 단 1건입니다. 나머지 86건, 금액으로 따지면 622억 원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금액의 99.8%입니다. 사실상 경쟁 입찰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고 모든 사업을 미리 점 찍어둔 업체에게 몰아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을 가져간 업체들은 대체 어디일까요?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농협 퇴직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거나 그 단체가 설립한 자회사들이었습니다. 농민 자녀들에게 줄 장학금 예산, 농촌 복지에 써야 할 예산이 농협 선배들의 노후 자금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간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협 내부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의 실체입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한 편법도 동원됐습니다.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 범위 안으로 맞추거나 특정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상세 규격을 조작하는 방식 등이 동원된 정황이 이번 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200만 농민의 조직이라 자부하는 농협의 민낯입니다. 이 증빙 서류도 없는 유령 채용, 인사 무법지대. 돈 문제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비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농협재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인 사무총장직. 이 자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 사무총장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학력을 증명할 졸업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 기업 신입사원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재단의 사무총장이 기본 서류도 없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협재단은 사무총장 등 전문직을 신규 채용할 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명하면 그대로 임명되는 왕조시대의 인사 방식이 21세기 대한민국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학관장 채용 시에도 규정에 정해진 직급이 아닌 전문 계약직이라는 명목으로 원칙 없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 규정은 장식일 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윗사람의 눈에 드는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인사는 결국 재단이 외부의 감시를 거부하고 농협 패밀리만의 폐쇄적인 문화를 고착화하는 핵심 수단이 됐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충남에서 농사를 짓는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장학금 50만 원 받으려고 부모 소득증명서에 재산증명서에 온갖 서류를 수십 장 떼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졸업증명서 한 장 안 내고 수억 원 연봉을 받는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농민을 위한 재단입니까? 아니면 퇴직자 복지재단입니까? 이 한마디에 농협재단이 가진 모든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3. 기부 물품은 어디로? 깜깜이 복지사업. 농협재단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은 기부 물품 지원입니다. 흉작이나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물품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죠. 하지만 이 소중한 물품들조차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재단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재단은 지역 회원조합을 통해 물품을 배분하면서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농민이 더 어려운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물품을 보냈고, 이를 받은 회원조합 역시 물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사업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농민의 이름으로 모은 기부금과 물품이 선심성 행정이나 지역 조합의 생색내기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농협재단은 기부 물품이 농업인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주인 없는 돈이니 일단 쓰고 보자라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농협중앙회의 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중앙회는 재단의 운영 자금을 출연하는 모기관으로서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조차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경비나 운전 같은 단순 용역 업무를 퇴직자 선배들에게 몰아주는 것이 중앙회부터 재단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문화였던 셈입니다. 농협 패밀리 카르텔 깨지지 않는 보험의 고리. 왜 농협은 수십 년간의 지적에도 바뀌지 않을까요? 사실 농협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는 2014년,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매번 도마 위에 올랐던 단골 메뉴입니다. 당시에도 정치권은 농협재단을 퇴직자 부양기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농민의 피땀 어린 돈이 퇴직자들의 노후 자금으로 쓰인다는 비판에 농협 지도부는 항상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그 약속이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의계약 비중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고 채용 비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내부적인 보험 구조에서 찾습니다. 현재 재단이나 중앙회에서 실무를 맡은 현직 임원들에게 퇴직자 선배의 업체는 곧 자신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선배의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챙겨주면 훗날 내가 퇴직했을 때 후배들이 나에게 똑같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이 끈끈한 농협 패밀리의 카르텔 안에서 농민의 이익은 뒷전입니다. 오히려 외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재단법인이라는 형식을 방패막이로 삼아 그들만의 리그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왔습니다. 이사진의 구성 역시 문제입니다. 재단의 의사결정을 감시해야 할 이사진 대부분이 중앙회장과 가까운 인사들이나 농협 내부 출신들로 채워집니다.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 지 오래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사회에서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의계약 청구기 유지될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입니다. 마무리 해체 수준의 개혁만이 답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비위 사실들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믿지 않습니다. 매번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사과와 점진적 개선이라는 말 뒤에 숨어 퇴직자 카르텔은 더욱 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농협재단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의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농협재단은 언제든 다시 퇴직자 복지재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0만 농민의 피땀으로 일궈낸 농협. 그 자산은 임직원들의 것이 아니라 흙 묻은 손으로 평생을 일궈온 농민들의 것입니다.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 추악한 패밀리 카르텔을 스스로 해체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농협의 민낯, 그 개혁의 과정을 저희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